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걸 두고 정치권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이틀 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면담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을 하기로 했고 의제 제한은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 우선 이번 면담 어떤 의미가 있는 걸로 보시나요? 일단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억척이 있었습니다만은 한동훈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독대 요청을 한 데 대해서 대통령실이 응답을 내놨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게 이제 저는 일단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아, 좋은 신호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과 당 간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잖아요. 국정 현안도 있고 전국 현안도 있고 뭐 민심의 엄중함 뭐 이런 저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제로 올라올 게 당연해지는 상황이니까 일단 국민들의 여론이나 민심에 대한 응답의 형태로 이게 제시되었다는 뜻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분이 만났을 때 지금 논의될 수 있는 의제들은 대부분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다 문제가 되고 있고 진행 중이거나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민심의 형태로 이렇게 정치권에 전달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사전 뭐 어제 조율이 필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법을 둘러싼 일종의 뭐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소통의 계기를 만들어서 점차점차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계기로 작동할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계기로 작동할 거다라고 보셨는데 그동안 뭐 형식에 대한 얘기도 많았어요. 먼저 마찬가지로 의미 좀 짚어주시죠. 만남 자체가 성사됐다는 그 자체의 의미, 그 이상이라도 의미도 현재로서는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어떤 두 분이 만나서 성과를 낸다면 모르겠는데 그 성과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사실 국민들이 보시는 게 완전히 달라서 만나는 것만으로는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간에 이제 보면 총선에서 그 완패를 당한 이후에 두 분과의 관계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배제하는 모양새가 계속 있었고요. 만남 자체를 거부하다가 공식 지도부 만찬이 있은 후에 한동훈 대표를 또 배제한 원내대표단 만찬에서 또 화기애애하게 우리는 하나다를 외쳤지만 한동훈 대표와의 또 자리는 달랐다는 또 온도차가 또 분명히 있었고 그 과정에서는 또 일부 최고위원을 따로 또 만나서 얘기를 듣고 한동훈 대표를 여당 대표로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만남 자체가 성사됐다는 건 의미가 있지만 이 만남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만남 자체의 의미를 굳이 면담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이 의미를 축소하려는 분위기까지 느껴진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대통령실에 대해서 사실 강도 높은 비판 내지 입장을 밝히면서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는 것을 이 만남을 계기로 끊어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지 않나.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요구해 왔던 것 그리고 대통령실의 변화를 촉구했던 부분들이 받아들여지는 모양새의 의미까지 가야만이 만남이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런 결과를 도출해낼지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지 성과라고 보시는 거예요? 적어도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3대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 성과죠. 인적 쇄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한 정리 그리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명태균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해소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 표명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3대 요구 말씀해 주셨는데 한 대표가 이제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잖아요. 지금 화면에 잠깐 나갔는데 인적 쇄신,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중단, 또 의혹 해소에 협조 이렇게 3대 요구인데 친윤계에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이번에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수용을 할까요? 근데 이제 이 여론의 흐름을 보면요. 이게 모른 체하고 지나갈 수 있는 단계는 지나쳤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11.6 이번에 재보선 과정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입장을 명확히 밝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재보선 끝나고 난 다음 날 바로 세 가지 조건을 예. 걸고 나왔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과연 이게 뭐 두 분이 만나는 게 이루어지겠냐, 성사되겠냐 이런 우려까지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면담을 받아들인 것은 예. 문제의 심각성이라든가 국민 여론의 흐름에 대한 어떤 그런 엄중함, 어려움을 공감한다는 그런 뜻이 깔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불편해서 아무것도 도출할 수 없다면 안 만나는 게 맞죠. 만나서 어렵게 만드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세 가지 조건의 어제 문제하고 시기 문제, 완급의 문제는 좀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고 보여져요. 예. 그러나 최소한의 발판을 만드는 정도의 합의 구조는 나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제2부속실 설치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2016년 이후로 공석이 되어 있는 특별감찰관도 지난번 기자간담회인가 할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을 해주면 반영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이런저런 당장 실행 가능한 것은 실행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당정 간에 협의가 필요하거나 역할 분담이 필요한 거는 완급을 조절해가면서 저는 어쨌든 문제를 푸는 돌파구, 소통을 열어가는 돌파구를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했기 때문에 돌파구를 네. 마련할 것이다 네, 라는 입장이시고 이번에는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한 22%로 집계가 됐거든요. 부정평가 요인 중에 김 여사 문제가 두 번째로 많이 꼽혔어요. 첫 번째가 경제, 민생, 물가 문제였고요. 그러면 이번 면담이 지지율 반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두 분이 만나서 국민들을 실망시키면 한층 더 어려워진다는 걸 모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획기적으로 한 방에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예. 김 여사 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 단계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가령 뭐 대국민 사과 문제도 뭐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혹을 해소하는 문제도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해소하는 문제도 뭐 방법론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 각도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은 지금 제가 볼 때 11월, 12월에 예산국회가 끝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지 대통령실도 내부 개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고려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틀어서 소통의 창구를 복원을 해서요. 국민들에게 당정 간에 소통 기회가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대화가 좀 되겠네. 라든가 민생도 저 채널을 통해서 좀 해소가 되겠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면 시간이 갈수록 뭐 지지율도 회복되고 더 올라가고 그러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아마 빈손으로 돌아오기는 힘든 시점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럼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입장이신데 그러면은 면담을 갖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게 된다면 지지율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글쎄요. 지금 나오는 수준의 대화,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그 만남 자체에서 몇 가지 전향적인 합의 내지 입장 표명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금의 국면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분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이거는 또 여권 내부의 문제이고 당정이 사실 해결해야 할 문제를 둘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비판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이 대통령과 대표의 만남 자체가 지금 어떤 해결책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네. 대한 여론이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제대로 이번 조사에는. 그리고 명태균 씨 의혹이 잠시 지금 소강기지만 명태균 씨가 향후에 어떤 카드로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을 흔들면서 본인의 어떤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지 모릅니다. 의혹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경제, 민생, 물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문제되고 있지만 네. 정부에서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상당히 민생 어려움이 지금 상당 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만남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네. 오히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은 눈덩이처럼 부풀고 있고요. 최근에 이 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 이후에 사실은 여론의 바닥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정도로 들끓고 있거든요. 예.
이것을 잠재울 만큼의 어떤 뭐 합의 내지 조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이미 만남이 형사되기 전에 대통령실의 답변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비선 라인은 없다고 그랬고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실에 실망하고 지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해결할 방법이 내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뭘로 두 분이 합의해서 여론을 반대시킬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요? 저는 뭐 현실적으로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만남에서 어떤 몇 가지 의제를 가지고 전향적인 입장 발표한다는 것만으로 지금의 국면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부정적인 요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한 번의 만남으로 그 여론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검찰총장의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이게 헌정사상 최초가 되는 일인데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국회의 가결 자체는 문제가 없죠.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추진 의사를 밝혔고 네. 곧 이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뭐 지금의 왜 구조상 가결은 되겠죠. 이제 다만 이제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탄핵 결정이 될지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검찰은 단순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정치적 의미도 크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탄핵 소추안을 넣지만 뭐 어쨌든 민주당은 이 정부 초기서부터 이 정권은 검찰 정권이고 실제 검찰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권에 대해서 정치 보복 수사 또 여권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비호하고 실제 사건을 덮고 무마시키는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 이러한 것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해야 될 검찰총장이 직무를 유기했고 또 그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안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탄핵 소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검찰총장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가결된 적은 없는 거잖아요. 이 탄핵 가결 요건이 제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그리고 제적 의원 과반 찬성이거든요. 확률이 좀 높은 거 아닌가요? 아니 뭐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결의했으니까 통과되겠죠. 그러니까 7번째입니다. 우리 헌정사에 6번의 검찰총장 탄핵이 있었는데 1994년하고 1998년 2번 있죠. 김도원 당시 총장, 김태정 총장은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고요. 나머지 4번은 본회의에 안건이 올라가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과된다면 처음인데 그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미애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 수사지휘를 배제하는 지휘권을 발동했어요. 그래서 전임 이원석 총장도 그렇고 지금 심우정 총장도 그렇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책임을 물어서 탄핵을 하겠다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검찰 조직 자체를 마비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덕을 보겠습니까?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제일 덕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여도 정쟁어도에 의한 민주당 기획 탄핵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전국을 확 흔들어 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도 다 압니다.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통과는 되고 검찰권은 뭐 무력화되고 마비가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여기에 더해서 김 여사 개별 특검이랑 상설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잖아요. 뭐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덮으려고 하는 속셈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대응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두 특검의 수사 대상을 보면요. 상설 특검은 지금 민주당이 국회 규칙 규정에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개인데 그 혐의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 혐의, 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그다음에 국회 정은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행동 이 3개가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조계에서 공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사안인데 억지로 구겨 넣은 거예요. 그리고 개별 특검은 2차 법원까지는 8개 수사 대상이었는데 6개를
더 얹어서 14개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14개에다가 17개 두 법안을 총합하면 17개 수사 대상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이 되든 안 되든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찌르고 보자는 식이고요. 상설특검은 국회 규칙 개정한 다음에 쉽게 밀어붙일 수 있으니까 일단 김건희 여사를 폴리스 라인에 세워갖고 망신을 준 다음에 국민 여론을 악화시키자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그 시기도 문제입니다. 시기가 지금 상설특검법 국회 규칙을 통과시킬 게 11월 국회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개별특검도 11월 달에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11월 15일 날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고요. 11월 25일 날 위정교사죄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묘하게 겹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기가 예를 들면은 심우정 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법 지검장을 탄핵 소추하는 시기도 11월에 맞춰놨고요. 11월은 예상국회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정을 볼모로 해서요. 이게 전국 전체를 완전히 흔들어 놓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 시기나 이런 걸 볼 때 방탄 의도 말고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 점에 맞춰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조청래 부원장께서는 찌르고 보자는 식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했거든요. 글쎄요, 추진되면 한번 국민 여론이 어떻게 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적어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놓고 국민들이 검찰이 단순히 이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이 야당에 대해서는 그토록 가혹한 수사를 하고 여권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 정권을 보호하는 데 검찰권이 남용된다면 이것은 검찰 조직을 없앨 수준의 어떤 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요구가 나오고 있고 그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탄핵 절차를 하지 않는 게 지금 오히려 민주당인 야당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특검에 대해서 계속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엊그저께 있었던 재보궐 선거일에도 재판 출석했습니다. 모든 재판에 출석을 하고 있고요. 11월 15일, 25일에는 선고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검찰청장에 대한 탄핵안 내지 검찰에 대한 어떤 정책 비판 이런 게 이재명 대표를 어떤 법률적으로 보호하거나 비호하거나 방탄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까? 모든 것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공판 절차이고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저희는 무죄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만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그에 불복해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할 거고요. 그에 따라갈 겁니다. 이 검찰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법원이 판결을 안 합니까? 유죄 나올 것을 무죄로 판결하겠습니까?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방탄용 아니다라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게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어요. 여기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의 부실 수사 지적에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내게 더 좋다며 기소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루는 게 더 정치 검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검찰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입장문을 냈고 또 4시간에 걸친 비공개 브리핑을 했습니다. 기자들과 상당한 문답을 했고 왜 4시간까지 했겠습니까? 기자들이 보기에도 검찰이 내놓은 입장문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11페이지짜리 입장문을 보면 왜 불기소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시를 하고 있고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 이것은 변호인 의견서 변론 여지서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검찰의 수사 내용과 증거가 있고 어떤 진술이 있지만 그에 부합하는 직접적 증거가 없고 김건희 여사는 부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기소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통상 피의자 또 피고인이 된 자의 변호인들이 변론 요지서를 쓸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죄 판결해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검찰의 이번에 낸 입장문은 이 내용입니다. 그래 놓고 이런 수사를 해놓고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루는 게 더 정치 검사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검찰 서울중앙지검장 이전에 평생 검사로서 일해오신 이창수 지검장이 정말 양심에 비추어 이 수사 결과를 놓고 제대로 된 수사라고 정말 생각하는지, 그렇게 검사로 살아오신 건지, 그러니까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해 수사팀 또 이제 검사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의 이 발언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변호사시니까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볼 때는요. 이게 이제 온 국민의 시선이 모여 있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인데 어떻게 내더라도 검찰 부담이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불기소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게 4시간 정도 시간을 끌었다 그러는데 네. 굉장히 자세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인 매매를 했고 주가 조작 정황을 알았다라는 증거가 없다. 뭐 이런 내용. 그다음에 다른 전주 손모 씨의 방조 혐의와는 케이스가 다르더라. 이걸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와 법리에 따라서 했다고 봅니다. 보고 이게 이제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을 검찰이 조직적으로 뭐 은폐하거나 뭐 숨길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대통령 임기도 그렇고 이건 언제 덜쳐도 누가 덜쳐도 다시 덜쳐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까지 무리를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법리대로 했다고 봅니다. 다만 어제 오늘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뭐 압수수색 영장을 뭐 신청을 했니 안 했니 하는 이런 의혹들, 네. 그다음에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뭐 너무 늦게 받았니 하는 이런 것은 수사상으로 볼 때는 오고이티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검찰이 그런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숙했다고 봅니다. 보고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